사회적 진보를 위해 앞장서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매일 오후 4시에는 여러분 뭐죠? 네, 뉴스엔진과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10월 16일이고요. 재보궐선거 당일인데요. 재보궐선거의 현황, 그리고 재보궐선거 이후 정식 판세를 함께 관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인사이트 K, 우리 정치 핵 인싸죠. 배종찬 연구소장님 스튜디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배종찬. 배추도사 배종찬. 네. 배추도사의 배씨가 배종찬의 배씨였군요. 그렇습니다. 요즘 또 이제 배추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네. 일시적으로 몸값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몸값이 지금 오르고 난리죠. 천연부지예요. 그렇죠. 이제 뉴스 엔진에서 엔진을 달아서 네. 이게 또 출연자들도 저도 네. 숱한 방송을 했습니다만 네. 자기한테 맞는 그릇이 있더라고요. 근데 뉴스 엔진 정도는 돼야 네. 제 이 체격의 등치에 맞는 거 아니에요? 엔진 정도는 돼야지. 네. 무슨 뉴스 토크. 약해요. 저도 뉴스 엔진. 네. 네. 부릉부릉. 거대한 배를 띄울 수 있는 네. 유조선 이상을 띄울 수 있는 컨테이너선, 슈퍼 컨테이너선을 띄울 수 있는 네. 그런 또 뉴스 엔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인싸라는 말 앞에 또 핵자까지 붙여서 핵인싸라고 하는 그렇죠. 이유를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핵이죠. 북한의 핵은 없애야 되고. 네. 1분 만에 저는 매력에 지금 빠졌습니다. 네. 오늘이 10월 16일, 네, 재보궐선거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구청장 선출을 위한 그 선거가 4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참 이제 투표를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네네. 지금 일단은 현재 저희가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4시지만 오늘 우리 핵인싸께서 조금 일정이 있으셔서 저희는 2시 반에 함께 하고 있거든요. 2시 반 기준으로 사전 투표 현황,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투표율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요. 상황이 어떤가요? 그렇죠. 일단은 낮은 관심입니다. 한 3가지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네. 낮은 관심. 관심이 그러니까 낮다. 가장 많은 지금 유권자는 서울시 교육감이죠. 서울시 그렇죠. 인구의 유권자들 만 18세 이상이니까. 네. 근데 이제 다른 지역들은 기초자치단체제니까 유권자가 3만 명, 4만 그렇죠. 명. 네. 이 정도 되는데. 네. 근데 서울시의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네. 8% 돼. 그러니까요. 꼴랑 8% 돼. 네. 오늘도 지금 오전 4,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럼 이대로 네. 가면은 오늘 오후 8시에 마무리될 때는 네. 한 20% 안팎이에요. 아. 결국 5명의 네. 유권자 중에서 네. 1명이 결정하는 교육감. 너무 아쉽네요. 이게 사실 안타깝고 네. 또 하나는 근데 반드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네. 누구의 책임으로 실시가 되는 서울시 교육감이냐면 이 진보 그쵸. 교육감을 표방했던 조희연 전 교육감이에요. 네, 불법 맞아요. 채용. 네. 아니 민주주의와 진보 혁신 교육감을 자처했던 사람이 네. 불법으로 누군가를 채용했다? 네. 말이 될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교육제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그럼요.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말이 안 되죠. 네. 공정한 거죠. 네.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북한과 비교해서 극찬을 하는 이유는 네. 그래도 대한민국은 공정한 시스템이 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은 네. 정말 포항, 마산에서 어렵게 자란 사람들이 네. 열심히 공부해서 네. 서울로 올라와서 성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가능한 대한민국이고 네. 북한은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 동지 제가 내래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그걸로 그냥 판단되는 사회잖아요. 고향이 어디세요, 지금? 거기서 오신 분인데요, 지금. 사리원입니다. 네. 아니, 그 농담이고요. 근데 네. 중요한 것은 저는 분명하게 이 선거를 왜 하는지 우리 유권자들이 네. 남아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이게 네. 호남으로 가봅니다. 저는 호남은 대리전이 되고 있다. 대리전. 네. 왜냐하면 아니 자치단체장 뽑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조국이냐 이재명이냐 네. 진보당이냐 네. 우리 진보당 모릅니까? 통진당.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 그냥 군수 되겠다, 네. 영광 군수 되겠다 네. 난리예요. 근데 사실은 서울시 교육감 후보도 진보 진영에서 이전에 역임자의 이제 과실로 이런 선거가 그렇죠. 났지만 사실 전남 두 곳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화와 부산의 금정하고는 달라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네네. 부산 금정이나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후보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그렇죠. 그런 이 재선거가 아니라 보궐선거예요. 네네. 근데 영광과 곡성. 곡성은 바로 불법 선거에 따른 선거법에 따른 네.
다시 재선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선거 자체가 잘못됐어. 네. 선거 다시 해 이거예요. 네. 얼마나 엄청난 비용이 손실이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는 대선이 아닌데 내려가서 표 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실은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당에 있는 후보가 불법을 저질러서 혈세를 써서 또 한 번 선거를 하는 것도 기가 찬데. 기가 차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후보를 또 냈어요. 말이 안 되는 게 그것도 기분이 좀 안 좋죠. 김영구 말씀대로 네. 원래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는 네. 후보를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후보를 내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난 2021년에 서울, 부산 시장 선거 때도 벌어졌던 일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 이후에 얼마나 민심이 싸늘했습니까? 네. 지금이야 물론 뭐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호남에서 큰 소리를 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호남은 뭐냐면 막 퍼주겠대요. 막 퍼줄 테니까 네. 우리 후보 찍어달라. 그러니 정말 진정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 네. 바로 이 국민들의 네. 혹성 또 국민들의 일꾼을 뽑는 게 아니라 네.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세 번째 이제 강화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부산 금정과 강화는 정말 중요한 게 강화를 보더라도 정말 유권자는 냉정하다. 왜냐하면 최종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네. 강화 같은 경우에는 전 인천시장이 또 나 강화 군수함을 할게요 이러면서 네. 안상수 아니, 전 시장이 지금 등판을 하셨죠. 글쎄 뭐 이제 우리가 선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할 수 네. 있습니다만 김행크도 그렇잖아요. 네.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염치가 있어야 돼요. 격이 좀 있어요. 더군다나 것 지금 같아요. 네. 보수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한 자리를 하겠다? 네. 그건 아니죠. 오히려 내려놓고 네. 보수는 오히려 힘들 때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미덕 아닙니까? 경주 최씨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독립자금 대고 내 모든 걸 바쳐서라도 나라와 살 길이면 난 그 길을 갈 거예요. 그게 고집 센 그 최씨의 바로 심성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네, 그게 네. 잘 안 보인다는 건데 자, 부산은 중요합니다. 네. 금정은 이른바 보수의 보수. 보수의 텃밭이 보수? 사실은 금정이에요. 아, 그래요? 김행크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1988년 88년은 기억 못해요. 네.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이 국회의원 선거 때 네. 부산 지역구에서 다 네. 어느 당이 입성을 갔냐면은 이 대선 후보의 이 대선 후보급 정치 네. 대한민국에서는 네. 부산의 유력 정치인 그러면 누구냐? YS. S. 그렇죠. 확실히 부산을 쓸어버리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네. 88년도에 이른바 삼김 시대입니다. 삼김 일로 네. 노태우 대통령이었죠. 네. 근데 부산의 금정구만 안 됩니다. 이 이른바 통일민주당이 못 가져가요. 네네. 그때 그 금정구 국회의원 누구냐? 이른바 동일벨트. 자동차라면 다 들어가는 그 타이밍 벨트가 있거든요. 네. 그걸 생산하는 이 동일벨트의 김진재 의원. 아.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네. 돈진재 의원이라고. 그 정도로 정말 다른 구는 몰라도 네. 보수의 그 핵심, 핵 네. 그걸 지키는 곳이 바로 금정구인데 어. 지금 금정구도 상당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박빙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초박빙이라고 하던데요? 초박빙이죠. 네, 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예상을 해보면 네. 예상까지 같이 곁들여 드릴게요. 네. 부산 금정하고 제가 이제 이 서울시 교육감만 예상을 좀 먼저 해드리면 네. 부산 금정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투표를 보면 상당히 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아, 왜? 그래요? 여론조사 결과는 여러분들 굉장히 박빙입니다. 근데 네. 여론조사는 먼저 지금 뭐 명태균 때문에 또 여론조사 나오면 배 소장은 믿으십시오. 네. 믿는 밑보배, 네. 믿고 보는 좋습니다. 배종찬.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투표율을 100%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투표율을 100% 생각하고 하고 조사가 나오는 결론이 결과다. 나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20대 100%, 30대 10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투표를 했다는 걸 그렇죠. 전제하고 나오는 그렇죠. 결과다. 연령별로 남녀별로 투표율이 다른 것이 네. 고려되지 않은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면 사전 투표율이 꼴랑까지는 아니지만 네. 20.63%밖에 안 됐거든요. 이런 걸 다 외우네요. 20.63%는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 왜? 네. 네. 영광은 43%야. 영광에 비하면 못 미쳐. 그 이야기는 네. 뭔가 파란이 일어날 만한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율이 한 30% 이상 더 나왔다면 네.
심상치 않은데 여기는 텃밭이고 뭐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민주당이 파란을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분노를 하고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앵그리버드 현상. 그런데 지금 오늘도 지금 오전을 보면 아직 네. 합계가 된 건 아닙니다. 사전투표라고. 네. 오후 2시부터 이제 합계가 되거든요. 근데 보면 뭐 한 10% 초반대예요. 그럼 합해봐야 한 30% 정도? 이 정도면은 결과적으로 한 30%대 정도의 서 이제 투표율이 나온다. 한 39% 정도, 네, 네. 8, 9%면 네. 그래도 오늘 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전투표에 비하면. 네네. 저도 본선거일 오늘 투표에는 상당히 국민의힘 유권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사전 투표율이 낮은 것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위협적인 민주당 쪽에 지지하는 세력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의 본 투표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하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그렇죠. 정도로 해석이 우리가 되네요. 이제 그 경향을 통해서 이제 네. 분석이 가능한데 네. 가령 후보자가 아주 또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다. 네. 네. 그러면은 네. 저도 배추도사급이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이라도 저 사람 좀 한번 당선시켜볼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니다. 고작해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권 심판을 이야기하고. 네. 근데 사실 정권 심판에 대한 분노로 보궐선거에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적극적일 거냐. 그건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알 수가 없는 건데 네네. 오늘 현재 그래도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좀 나온다. 사전 투표율에 거의 맞먹는 또는 그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전 투표 때는 한 6대4 정도로 민주당이 좀 많았다면 네. 오늘은 적어도 7대3이나 또 7.5대 2.5 정도로 국민의힘이 좀 많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네. 물론 뭐 제가 다 단정 내리고 말씀드릴 수는 네,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여론조사는 투표율을 연령대별 투표율이 실제로는 얼마나 되는 것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네, 때문에 네. 적어도 좀 지켜보면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하나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네.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서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요. 애들 교육이 달린 문제인데. 그렇죠. 네. 교육이죠. 네. 그런데 사전 투표율이 꼴랑 8%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는 네. 관심이 없다라는 거. 그렇죠. 첫 번째. 네. 대체로 이제 서울의 이전 교육감들의 특징은 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좀 강세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서울시의 계속해서 여기만 했죠.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네네. 특징이 이제 대체로 또 민주당세가 좀 강한 편이고 네네. 또 젊은 세대들이다 보니까 교육감 선거는 대체로 이제 그런 쪽으로 흘러갔었는데 네. 네. 지금 정건식 후보의 경우에는 그렇게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뭔가 또 특정한 이슈가 있다든지 네. 과거에 뭐 2010년 같으면은 무상급식이다든지 네, 이번에 네, 또 네. 뭐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네. 그것 때문에라도 나가야지 될 텐데 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전혁 후보자인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역임했기 때문에 네. 본인에 대한 좀 인지도도 있는 편이고 또 오늘 투표를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네. 그래도 낮은 관심 속에서는 좀 보수 성향의 네. 유권자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판단한다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근소하게 정건식 후보가 좀 우세한 결과들도 있었지만 네. 좀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투표율이 전개되는 걸 본다면 조전혁 후보자가 상당히 좀 기대를 가지면서 그래요? 또 한번 기다려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네. 지금 중도 보수 후보를 표방하고 완전한 단일화는 아니거든요. 네. 윤호상 후보가 있는데 네. 윤호상 후보가 어떤 이슈를 꺼내 들었거나 네. 아니면 윤호상 후보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아서 그래도 우리는 인물로 가자. 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뜩이나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또 보수 단일화, 그러니까 보수 진영 단일화를 12년 만에 성사시켰다라는 타이틀이 그럼요. 사실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무소속으로 나오시긴 하셨지만 그 존재감이 좀 크진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말씀하셨을 때 지금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좀 개인적으로 또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이 뭐 물론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라던가 뭐 표본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차이는 나겠지만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근소하게 5% 정도 내외의 차이를 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는 반면 네네. 더블 스코어 이상 난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두 가지 현상인데 네. 하나는 이제 조사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제 조사 시점에 따른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시점의 차이도 그리고 있다. 왜냐하면 네. 중도 사퇴한 후보도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느냐가 상당히 또 중요할 수가 있겠죠. 여론조사를 할 때의 그렇죠. 질문에 따라서 답이 또 달라지니까. 조사 방법이 자동응답이냐 전화 면접이냐에 따라서도 많게는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도 날 수 있어요. 두 자릿수 차이. 또 하나는 네. 이제 중대 사퇴한 후보가 왜냐면 이제 선거일에 가까워지면 공표를 금지하니까 네네. 그 사람이 포함되는 거지. 약간 또 우리가 또 양자 대결 구도로 질문을 한다면 오히려 그건 더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왜냐하면 있겠네요. 그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한쪽으로 확 기울어질 수도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네. 저는 이게 털보 현상이다. 털보? 왜? 털보? 꽃 여론조사는 그 김어준 조사라는 걸 네. 알만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이, 그렇죠. 털보 아닙니까? 아이, 털보니까 머릿속에 여론조사 기간 꽃입니다. 그러면 털이 딱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누구를 네네. 폄하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론조사 또 뭐 털. 고소고발한다. 아이, 그러지 마요. 네. 근데 그래서 이런 연상으로 인한 현상들을 네. 이 조사 기관이라고 하는 곳에 영향을 조사 결과에까지 미치게 되면 이걸 우리가 하우스 이펙트. 하우스 이펙트. 그러니까 네네. 여기서 하우스라는 집은 어떤 그 조사의 주체가 되는 네. 그 기관의 성격이 영향을 준다. 그걸 이제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네. 그런 현상이 줄 수가 있겠죠. 가령 우리가 이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디에서 조사하는 것이냐를 알 때 네.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가령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은 대통령실에서 엄중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나 이 문제 들어본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100% 나오겠죠.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실시를 네. 하는데 이건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네. 그래도 이미 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물망초, 봉숭아꽃 이거 생각 안 해. 털. 꽃이라고 하는 순간 털 뭐지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론조사와 아주 가까워지려면 투표율이 매우 높아야 돼요. 아까 그러니까 100%? 네네네. 지난 총선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결과들하고 비슷해져 갔던 이유는 네.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투표율이 높았다. 그렇죠. 상당히 높은 편이었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여론조사가 발표되면 정작 지고 있는 쪽은 투표를 안 하러 가요. 그렇죠. 네. 아니 김행커님도 박탈감이 그렇잖아요. 네네. 김행커님도 그러시는데 가령 이제 제가 우리 뉴스 엔진 방송을 오는 길에 네. 문자를 하나 더 보내주셔. 네. 오늘 맛있는 케이크가 음료수가 달려오죠. 막 달려. 근데 내가 그걸 놓쳤네 오늘. 네. 근데 딱 그래서 오늘따라 스튜디오가 너무 덥고요. 땀 질질 흘리고 뭐 개기름 날 것 같아요. 그러면 가더라도 왜 천천히 가 천천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디에 자극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네. 케이크에 자극이 되시는군요. 그럼요. 제가 오늘 그걸 놓쳤네요. 있을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여론조사라는 것이 우리가 뭐 100% 이건 아니야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럼요. 어쨌든 그 맹점들이 있는 것이고 그 맹점들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사전 투표율을 보고 좀 예측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사전 투표율도 그렇지만은 네. 제가 이제 조사기관에 있었을 때는 네. 정말 대단한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일단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령별로 그 지역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냅니다. 그러면 그걸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 결합을 해버리면 이건 정말 대단한 방법이죠. 신박한 거죠. 그러네요. 노벨 조사상. 그러니까 딱 그러면은 실제 조사 결과가 비슷한 예측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드리는데 네. 이런 걸 이른바 이제 비공개 조사로 컨설팅 의뢰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네. 딱 실제 이런 조사 결과를 미리 한 보름 전에 딱 한 네. 다음에 네. 당대표한테 갖다 줍니다. 그럼 나중에 당대표가 네. 실제 개표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네. 우리 조사임이 예측한 그 자료를 보잖아요. 네. 깜짝 놀랍니다. 눈이 뒤집어집니다. 까! 그러면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정말 대단했다. 그러면서 항상
또 다시 연락이 오는 건 뭐냐? 우리 지역 좀 해달라.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궁금해지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좋은 소스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렇죠. 연령대별로 투표를 봐야 어떤 캠페인을 해야 정확하게 먹힐지가 또 분석이 되고 또 전략을 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네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하나 빠져 있는 것은 정확한 연령대별, 지역별 또는 성별 네. 투표율이잖아요. 네네. 실제 얼마나 정확하게 네. 그걸 우리 기법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뭐 일스턴 회사의 대회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누구처럼 나가서 뭐 까발리고 뭐 카톡 공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네. 믿으셔도 돼요. 밑보배, 믿고 보는 매추도사. 네, 좋습니다. 그 아까 부산 금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예. 그 전에 그 말씀하실 때 전남 선거는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근데 사실은 부산 금정 역시도 대리전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동훈과 네. 이재명과 한동훈의 구조, 뭐 대결 구조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10월 9일에는 이제 두 대표가 동시에 내려가서 유세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지역에서 궁금한 거, 첫 번째는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서 왜 초박빙이냐? 일단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네. 지지율이겠죠. 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은 고래가 아니라요. 산도 춤춥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어느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지율이 높을 때 제가 이렇게 전국 투어를 하거든요. 네. 산도 춤춥니다. 덩실. 왜냐하면 지지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입니다. 네. 아니 진짜 백인들 중에는 정말 흑인 대통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속마음은 더 그럴 테고. 그럴 수 하지만 지지율이 높으면요. 겉으로 이야기 못합니다. 깨갱. 깨갱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지율이 낮으면요. 네. 저 새끼, 정말 나 아니라고 봤는데 진짜 아니잖아.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러니까 거예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지지율이 높으면요. 네. 배우자가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면서 먼저 짓거리를 해도 신경 안 씁니다. 아니 그분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지지율과 우리가 유튜브로는 조회수가 깡패라 그러잖아요. 저도 깡패가 돼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가 봐요. 우리 문재인 정권 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높은 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순방이 이슈가 안 됐었나 봐요. 나중에 이제 그렇죠. 이슈가 됐죠. 퇴임 이후에 이슈가 퇴임 됐으니까. 이후에 이제 역대 평가에서는 좀 내려갔어요. 한국 갤럽 조사 결과 보더라도 당대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 아예 아닌데 그 순간 튀어나오는 본인이 누렸던 그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딸도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만 해도 타지마할 그러니까 할자의 방점이 찍혔어. 하시죠. 하라 이거야. 할. 근데 그 다음번에 이제 권세가 사라지고 나니까 타지 마라니까 타지 마. 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배추도사 대단하네요. 이렇게 한 방에 이런 게 정리를. 조회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각요. 너무 안타까운 게. 일단 쇼츠각은 나온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게 네. 정말 이 깊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네. 유튜브는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요? 얕아야 돼. 털 보세요. 털은 조회수 잘 나오잖아. 깊은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네. 중요한 것은 네. 뭐냐면 네. 결국 이런 건데다가 정당 지지율까지도 좀 내려가죠. 왜냐면 뭔가 좀 부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조경태 의원이 있지만 다 십시일반. 네. 그러니까 뭉치면서 하는 거예요. 보수는 힘들 때. 그러면 네. 김태호 네. 다 가야 돼요. 다 가야 돼. 부산에 다 모여서 서병수, 네. 서범수 형제부터 시작해서 저는 다 모여서 정말 힘을 실어줘야 돼요. 네. 그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으로서는 부산도 위태로워진 가장 큰 배경이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어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이게 한편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 발 용산 리스크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결과가 물론 뭐 보수 진영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의심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는 지난 총선 패배의 결과처럼 한동훈 대표에게 또 책임론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만큼은 네. 한동훈 대표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언제까지 대통령 탓만 할 거예요. 그러면은 2026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네. 지방선거 결과 안 좋으면 대통령 탓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네. 자기가 당대표가 된 이상은 네. 비상대책위원장일 때랑은 당대표는 다르죠. 당대표는 네. 당원들이 선택을 해준 겁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시너지를 끄집어내야 되죠. 본인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아무리 원망해봐야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는 반사이익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더 부산에 있는 네. 힘을 써줄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 웃자잔 말고 부산 가자는 말고 내 갈게. 동훈이 뭐 짠하다 이러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네. 6번이나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진심. 진심이 중요합니다. 가서 노래도 한 곡 부르고 네. 가서 뭐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너무 식상하니까 가서 뭐 좀 부르고 무조건도 부르고 제가 또 전국 노래자랑 또 출연도 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아 모르세요? 관심 좀 가지세요. 뭐 부르셨어요, 가셔서? 그래서 네. 무조건을 부른 아, 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네. 무조건. 제가 그 말 이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그냥 불렀다. 뭐 할 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죠. 노래 부를 수 있죠. 그걸 네. 통해서 확 자갈치장 가면 노래 딱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고 우리 동호인 막 노래 잘하고 막 밑지 불겠네. 그러면서 찍어주시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려요. 그래서 내려가서 네. 자갈치 시장 또 연합시장 네. 한마음을 쫙 끌어들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 지역이 초박빙이라는 상황 자체가 이게 한동훈 대표에게도 좀 조바심이 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마 그 조바심을 담아서 말씀하신 대로 진심을 다해 유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왜 듭니다. 중요하냐면 네. 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네. 예정돼 있는 대통령과의 독대도 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금정구청장 이기면 내 이기 때 이러면서 대통령 독대에 가서도 좀 꿀마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 교육감도 안 돼. 금정구청장도 안 돼. 이게 겨우 강화군수 정도 가지고 가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봐도 물론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게 영향 줬을 수도 있지만 네. 대통령도 할 말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막 나가서 떠들고 뭐 네. 김 여사 활동 자제 이야기하더니 정작 너는 뭐 잘했냐. 아 말이야. 잘했어? 뭐 이렇게 나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운명이 네. 1차 시점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부산 금정구청장의 결과다. 아,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좋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실 때 뭐 강화 하나 이겨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마음이 딱 나오셨죠. 강화는 이제 뭐 보수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가져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안상수 전 시장의 등판이 혹시 복병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저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서 핵심은 뭐냐면 sacrifice, 네. 희생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S인데 네. satisfaction, 네. 만족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아니 지금 가뜩이나 보수가 골치를 앓고 있는데 나 한 번 더 하겠다고 나오는 것밖에 더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른바 네. 이럴 때에 네. 인지도 효과는 역인지도 상황이 벌어지는 아.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 나오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강화도니까 서울말을 써야 돼. 왜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렇죠. 네. 영탁의 노래. 네. 노래 좀 하시네요. 아유, 그럼요. 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오히려 정말 대승적으로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와요. 안상수 전 시장, 시장의 네. 경우에는 오히려 이럴 때 제가 정말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네. 많지만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반드시 기회 또 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이 경상도 말로 네. 하고제비라 그러거든요. 하고제비.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어. 적절할 때 네. 내려놓고 제가 아는 포항의 K모 기업의 그런 분들은 상당히 헌신하는 분이잖아요. 이야기를 왜 하지?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에서는 사람들은 네. 상당히 이 존경을 하고 네. 또 지지를 보내지만 막 내가 먼저 나서서 나 하고 싶다 이러면 추해져요. 그러니까 배추도사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다른 분들은 사실은 안상수 전 시장이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나왔을 때 또 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오히려 이 인지도가 뭘 여기서까지라는 식의 오히려 또 좀 본인에게는 유리하지 않다. 싸늘해져요. 네. 싸늘해져요. 그러니까 2007년 대선 때도 네. MB가 나왔을 때 이해창 네. 나왔었잖아요. 네네. 자유선진당. 네. 그렇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이거 이인재 현상 발생해서 MB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한 번 학습을 하고 나면 이건 아니야. 이건 나올 때가 아니야. 오히려 더 MB 쪽으로 수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더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전남 영광으로 가봐야 될 거예요. 저는 좋습니다. 전남 영광이 굉장히 재밌는 지역이에요. 네. 왜냐하면 2006년인가도 이 지역이 2006년인가 이 지역이 네.
지방선거가 있었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 지역이 이 무소속이 됐어요. 여기 무소속 후보들이 많이 됐던 이른바 곳이었던 것 같아요. 무소속의 성지가 영광이에요. 3번인가? 그죠? 3번 됐다는 얘기를 썼어요. 나 영광을 좀 네. 누려보려고 됐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 곳이 영광이기 때문에 네. 영광 유권자들은 네. 누구 특정 후보 안 밀어줘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충격은 뭐냐? 네. 이재명 대표가 한 방 먹은 거예요. 가슴팍 이제 민주당 이야기하고 네. 윤석열 심판 이야기하면 민주당 밀어주겠지 생각할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가 영광이다 이러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조국 대표가 네. 지난번에는 부산도 그렇고 호남도 그렇고 네. 비례투표 1등을 했잖아요. 네. 그죠? 1위 하면서 먹혔어요. 네. 억수로 심판합시다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영광은 안 먹혀. 왜? 호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도 못 써. 네. 안 먹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세살이를 해도 효과는 진보당이 오히려 상당히 약진하는 거죠.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네. 저는 이미 여기서 영광에서 압도적이지 못한 게 이재명 대표는 한 방 맞았고 그리고 11월 달에 재판 네.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조국 대표도 한 방 먹었다. 왜? 지난번 총선 때는 좀 먹혔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때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호남 쪽은 특별하게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빌빌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결과 떠나서 민주당에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네. 지대로 한 방 먹은 거예요. 지대로 한 방 먹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 결과에다가 11월 달에 네. 재판 결과까지 나오면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저희가 네. 어저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저희 방송에 오셨다 하셨는데 최고죠. 네. 최고이시기도 하고 최고위원이시기도 네네. 한데 그분이 이제 막 이렇게 화가 나셔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광에서 우리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저희가 100만 원씩 다 드리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조국 대표가 또 내려서 저희는 120만 원 드릴게요. 뭐 그러니까요.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영광에서는 그 급한 마음이 왜 그런 줄 알겠네요. 선거가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돈 버는 거야. 다 주겠대. 뭐하러 일해? 뭐하러 나가서 그러니까요. 네. 조기를 잡아요. 굴비. 네. 영광은 법성포 굴비거든요. 그거 안 해도 안 잡아도 돼. 서로 돈 주겠다고 난리야. 그러니까, 네. 아유, 가서 그 돈 받아서 영광에 가서 굴비를 사 먹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이정현 전 의원을 왜 여기에 나가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전 그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여기? 영광이라는 게 워낙 이제 네. 복마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현 같은 분이 나가면 상당히 이 부분은 당을 안 따지고 오히려 어서대는 사람들을 지금 한 방씩 먹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정말 거죽대기 잠바 들고 나가는 이정현, 거죽대기 이정현이가 왔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고 곡성 밀어주세요. 순천 밀어주세요. 팔도강산 밀어주세요. 하는 그 이정현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이정현 선배는 저도 잘 압니다만 네, 네. 사실 뭐 아무데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들이대면 안 돼요. 안무 씨가 아니군요. 매사가 네. 완급 조절, 정중동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지금 제주도의 민생 토론회 할 때도 이정현 전 대표가 가 있는 모습도 있었으니까 네. 저는 충분히 앞으로도 어떤 시점에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예. 싶은데요.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정치적인 상황이 좀 변경이 뭐 되거나 뭔가 좀 다른 양상이 만들어질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 보궐선거가 큰 선거는 아니지만 2년 뒤에 있는 지선, 뭐 3년 뒤에 있는 대선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이 정치에 보내는 시그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는 정신 네. 차려라. 아, 정말라. 어, 어느 그리고 쪽의 얘기죠, 지금? 양쪽 다죠. 양쪽 답니까? 특히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네. 왜? 보수 지지층들은 그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네. 대통령은 성공하기를 원해요. 아이,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그게 나라에 좋을 일입니까? 아이, 그러니까요. 네. 민주당 지지층들이 좋을 일입니까? 네. 근데 그럼 대통령이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하기를 많은 지지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네. 잘해라. 정신 차려라. 네.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뭐 탄핵 운운할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정치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좋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는 지지율입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 전문가니까 네. 제발 좀 지지율 올리십시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지율이 높으면요. 누구든 다 깨갱시킬 수 있습니다. 여소야 돼. 더군다나 총선도 지금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논란까지 있을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을 높이면요. 많은 게 해결됩니다. 많은 게 해결됩니다. 그럼요. 네. 오바마가 성공했던 비결은 뭐냐면 그에게는 램 임마누엘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지금 주일 주미 대사거든요. 네. 주일 미국 대사입니다. 네. 근데 램 임마누엘이 유대인인데 시카고 시장도 역임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냐면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네. 임마누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바마한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너 흑인인데 자칫 잘못하면 언제든지 탄핵당할 수 있고 너 깜빵 갈 수도 있고 너 정말 너희 선조 아프리카 흑인들처럼 비참한 삶을 살지도 모른다. 네가 깜빵하는 순간. 그러면서 임마누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정신을 못 차릴 때 나는 언제든지 알아서 네 멱살 잡고 오바마 정신 차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충직하네요. 네. 저는 왜 대한민국에는 네. 북한을 지금 정말 이 마주하고 있는 네. 대한민국에는 왜 램 임마누엘이 없을까요? 네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5분이면 노래하기 딱 좋은 시간인데 5분? 네, 노래 자제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정치권을 덮은 뉴스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전 사실 이번에 처음 이름을 들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발 이 사안들이 사실 이번 보궐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던가 네. 혹은 현재 지금 그 용산과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의 정치적인 판세에 좀 미치는 영향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명태균 스캔들이 나오면 네. 결국 지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투표소에 가고 싶어도 첫 번째 저는 무기력증이 유발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고 싶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 좀 힘 실어주고 싶은데 갈라 하는데 명태균? 이거 뭐야 힘 빠져. 그러니까. 나 안 가. 뭐 오빠? 친오빠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왜 논란이야? 오빠 한번 믿어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국정에 네. 이른바 허점이 생겼다. 왜냐하면 잘 관리를 했고 네. 선거에는 뭐 명태균 같은 네. 인물들 네.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렇다고 해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덥석 불쑥 나와서 네. 어쩌고 저쩌고 입 한 방 터트리면은 네. 입만 열면은 한 달 내에 하야할 수도 있을 것 이런 겁박을 못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만큼 지금 느슨해져 있다. 저는 허리띠를 더 조여야 된다. 조여서 지지율도 올리고 네. 국정도 관리하고 결국 관리를 잘하면은 네.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거든요. 저는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저는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네. 폭로를 하고 있냐면 명태균 씨가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선의로 일을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네. 통화 내용들을 다 까발릴 테고 이제는 정말 뭐 말도 하지 말고 입도 뻥끗 하지 말고 네. 지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 신뢰라든지 또 서로 소통에 치명적인 이 위협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더 문 닫을 수밖에 없고 소통은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말씀은 사실은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또 어떤 혹자는 명태균이 막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진짜 이 사람이 뭔가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던데 그런 쪽으로는 좀 보이진 않으세요? 어때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해석은 됩니다. 안 되죠? 물론 이제 치명적이지 않은 내용도 치명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죠. 그 이야기는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네. 작은 질병이 찾아와도 까당하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내가 튼튼하면 네. 그 무엇이 나를 흔들려고 한들 흔들리지 않겠죠. 마치 광화문에 우뚝 버티고 있는 이순신 장군처럼 네, 그럴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 흔들리고 낙엽조차도 떨어지는데도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국정을 더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칫 그런 내용들이 폭로 내용들이 상당히 과장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도 줄이고 핵심만 빼내면 네. 뭐 크게 의미를 둘 내용이 아니지만은 여기다 살을 붙이고 그렇죠. 또 뭐 하게 되면 포장을 하게 되면 자칫 무슨 대형 폭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도 어느 순간 정말 큰 산이 돼서 나한테 네.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불여턴들, 만사 불여턴들이기 때문에 단단히 단속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는 지지율인 것 같아요. 그럼요. 결론은 아니, 지지율이 문제는 50% 네, 50% 이상 지지율이었어요. 된다고 해서 아니 국영수 100점인데 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재보궐선거를 맞이해서 우리 핵인싸 배종찬 연구소장님과 함께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한 5시가 조금 안 됐을 시간이거든요. 아직까지 3시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거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선거 동료 말씀도 좀 해주시고요. 네. 또 뉴스엔진 처음 나오셨고 또 처음이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죠. 네, 저희 애독자분들께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빨리 가시죠. 네. 네. 자, 우선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구독 네. 꼭 눌러주시고요. 또 조회수, 자 조회를 많이 해주셔야 제가 뉴스 엔진에 살아남을 수 있지 않으면 엔진 꺼집니다. 여러분들 주변 친구분들한테 꺼진 영상도 다시 보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끝까지 봐주셔야 또 우리가 엔진이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꼭 여러분들 챙겨주시고 네. 유권자에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결국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몫이고요. 북한에 없는 게 바로 이 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로 우리는 북한보다 20배 가까이 잘 살고 있다는 거. 네. 저는 우리의 주권을 놓쳤을 때 네. 대한민국은 그때가 가장 큰 위기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무리 정치가 싫고 정말 짜증나고 네. 또 쌍욕을 해주고 싶지만 그러더라도 한 표는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에 있는 구민 여러분도 강화 그리고 이제 영광 곡성 그리고 서울시 재보궐 그 교육감 선거까지 여러분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아직 시간 한 3시간 있으니까 오늘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 함께 보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쉽지만 우리의 배추 도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면 조회. 네, 아쉬우면 좋아해.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